자, 오늘은 책 읽기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책 제목은 쫓기지 않는 50대를 사는 법, 쫓기지 않는 50대를 사는 법. 이 목은 지엄, 도서출판, 델피노. 자, 인생 후반기 살던 대로 살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인생 후반기 살던 대로 살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정년퇴직을 하고 직장에서 해왔던 경험을 살려 직장 생활과 연관된 중소기업의 관리직 이사로 취업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그동안 쌓아온 인맥을 활용해 회사 영업 파트에 가교 역할을 하면서 2년간 근무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직장인 B씨는 정년보다 1년 일찍 명예퇴직한 이후 중소기업에서 3년 정도 이사직으로 근무할 계획입니다. 내가 근무하는 공무원 조직에서는 보통 퇴직 전후로 민간업체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으로 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은 60대 전후에 퇴직해 별다른 계획 없이 인생 후반기를 맞이합니다. 퇴직 후 다른 직장을 갖는다 하더라도 보통은 5년에서 최장 10년 정도 근무하면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문제는 70세 이후의 삶입니다. 70대부터 남은 인생을 띄엄띄엄 일하며 보낸다거나 취미생활을 하며 노후를 보내기에는 너무 긴 세월이기 때문입니다. 일하면서 노후 생활을 보내는 사람은 단순한 취미 생활을 하며 노후 생활을 보내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뇌 편도체가 활성화되며 긴장감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노인 세대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늦어도 50대부터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80세 이후에도 활기찬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의료기술 발달, 헬스케어 산업, 웰빙 문화가 확산되면서 인간의 삶의 질은 향상되고 기대 수명도 과거보다 훨씬 증가했습니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 은퇴 전쟁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세대 교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혁명의 원주작격인 이들은 700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에 달합니다. 이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2020년 2월에서 5월 사이에 26만 명이 강제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퇴직 후 사회 적응을 하지 못하고 하류 노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류 노인이란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겪은 일본에서 탄생한 신조어로 수입과 경제활동이 없고 기댈 곳 없이 완전 고립된 하청 노인을 말합니다. 서울 관악구청이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하는 베이비부머 1인 가구를 조사했더니 남성은 39%, 여성은 22%나 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퇴직을 막 했거나 퇴직을 앞둔 50대는 고민이 깊어집니다. 인생 2막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왔는데 살아왔던 대로 살아간다면 미래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 내가 근무하는 직장에 퇴직을 앞둔 동료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퇴직 후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미리 준비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퇴직 후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 보겠다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지난 시절보다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홀로 조용히 자기 내면과 대화를 하며 인생 후반기를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 안에 소중하게 형성된 자아가 바뀌지 않으면 내 미래도 현재와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자아상이라고 합니다. 자아상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대로 잘 살아왔는데 내가 뭐 하려고 변해야 한단 말인가?
그냥 대충 살다 가면 되지라는 사고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인생은 오래 사는 것보다 얼마나 가치 있게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살 날이 많아도 삶의 질을 채우지 않으며 허송 세월처럼 보내는 나날을 살아간다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10년 전에 중견 간부로 퇴직한 70세 P씨는 주유소 보조원, 아파트 경비원 등으로 다양한 직장 생활을 해오다가 최근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일을 중단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이 있어 약을 복용해 왔는데 요즘은 병원 가는 횟수가 부쩍 증가하면서 복용하는 양도 상당히 많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P씨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더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70세 이후의 삶의 질도 급격히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모두 80대 중후반에 돌아가셨는데 10년 이상 병원을 이웃집 다니듯 다녔고 식사 때마다 복용한 약이 거의 밥 먹는 양과 비슷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인생 후반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인생 후반기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인생 후반기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시기를 50대로 봅니다. 부모 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 등 기성세대들은 그 당시 사회 환경에서 오는 조건으로 인해 건강을 돌보지 못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50대부터 건강관리를 잘 시작한다면 인생 후반기는 안정적으로 항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식의 변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50대 이후 인생 후반기를 준비할 때 자산과 환경도 중요하지만 노후를 대비하는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50부터 인생 후반기를 차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시작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이 최고의 시기입니다. 65세에 23일간 해남 땅끝 마을에서 통일 전망대까지 국토종단, 2006년과 2013년 각각 118일, 135일간에 걸쳐 동해, 남해, 서해를 따라 건넌 해안 일주를 혼자 2차례나 했고 산티아고 순례길, 몽골, 바이칼, 캄보디아, 베트남, 네팔, 인도 등도 다녀왔다. 올해 80세인 황안나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40년간 선생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도보 여행 전문가, 강연, 방송에도 출연하는 등 지금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일단은 즐기고 보련다 등 여러 권의 책도 집필했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최고령으로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한 전북 고창에 사는 어르신의 기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83세 고령임에도 그동안 꾸준한 노력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창에서 광주까지 매일 2시간 버스로 통학하며 만학의 꿈을 불태웠습니다. 검정고시를 앞두고는 광주에 방을 얻어서 자취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4번의 실패 끝에 당당히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는 금년에 조선대학교 법학과를 입학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누구든지 하고자 하는 생각과 열정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당당히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마음 근육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그런 것을 강렬하게 소망하고 꼭 이루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 근육을 키우고 노후를 대하는 태도는 50대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진실하게 만나는 사람만이 자신이 원하는 삶으로 인생 후반기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가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